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,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고등학생의 수상한 아파트 구매.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편법 증여 정황이 무더기로 오늘 포착됐습니다. 미성년자가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놓곤 이 아파트를 사는데 모두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.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황 기자, 네.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? 네, 그 첫 사례는 미성년자가 이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수억 원을 증여받아서 11억 원의 아파트를 산 그 경우인데요. 지난 8월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만 18세인 A씨가 부모로부터 2억 원, 또 친척 4명으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받아서요. 보증금 5억 원을 끼고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. 그런데 증여세율의 경우 6억 원을 증여하면 세율이 30%지만 이 10%만 1억 원이면 10%만 적용을 받습니다. 이 때문에 사실 6억 원의 돈 모두 부모 돈인데 부모가 2억만 증여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친척 명의로 각각 1억 원씩 쪼개서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위장했다는 게 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. 네. 또 다른 사례는 서울 용산구에 사는 40대 비모 씨인데요. 24억 원의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돈을 사업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지난 9월 4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모두 쓰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사업 용도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집을 사는데 대출금을 썼기 때문에 대출 용도의 사용의 사례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됐습니다. 그렇군요. 만약 이 같은 경우 각각 어떤 처벌을 그럼 받게 되는 겁니까? 일단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자금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좀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원래대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.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 예.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용산구 B 씨의 경우에는 원래 용도의 다른 목적으로 이 대출 자금을 썼기 때문에 금감원이 일단 대출해줬던 금융사를 우선 검사를 합니다. 검사에서 만약에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결국 4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24억 원을 이 대출 받은 건데 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지 2달 만에 한꺼번에 바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황 기자, 정부가 앞으로 이런 식의 조사를 더 강화한다고 하던데 그럼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조사가 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서울 아파트 사두면 돈이 된다. 워낙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 증여와 거짓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. 이 국토부가 내년 2월부터는 아예 2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만들어서 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필요하면 내년에도 이번처럼 대규모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합동 조사도 한 번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고요. 한편 또 조사팀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이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